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설렘으로 학생들 마음이 들떠있을 요즘인데요. 개학을 며칠 앞둔 오늘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서 방학 중에 홀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화재 당시 부모님은 외출을 하고 초등학생이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데요.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아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장 80일이 넘는 긴 겨울방학 동안 어떤 학생은 해외로 국내 유명 관광지로 체험학습을 겸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온 마을이 키워야 하는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혹시나 혼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각별히 살피는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여수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송하진 의원 연결해서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7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뉴스는 광양 소식입니다. 곧 있으면 광양에서 매화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와 함께 불거지는 매년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야시장 문제입니다. 올해도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번 축제도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외지 상인들에게 임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광양 매화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여는 봄꽃 축제입니다. 그렇죠. 매년 1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광양을 찾으면서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아주 알려진 유명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죠. 예.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지역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바가지 요금이 항상 골칫거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축제장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외지 상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화 축제 기간 필지당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한 3필지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돈을 임대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이렇다 보니까 외지 상인들은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의 음식을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파전 한 장이 25,000원에 팔리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광양 매화축제는 바가지 축제다. 그런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요즘 소비자들이 이런 것에 엄청 또 민감하잖아요. 바가지라는 네. 이미지가 일단 한번 좀 씌워지면 그것 때문에 축제 자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뿐더러 광양 지역의 대표 축제인 만큼 지역의 이미지도 안 좋게 찍혀버린다라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 특히나 SNS가 많이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방 퍼져버려요, 소식이. 그렇죠. 예. 그래서 광양시는 불법 야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축제장 안에 참가 부스를 늘려 음식점 사전 신청을 받기도 하고 광양시 관련 부서에서 합동 단속에도 나섰지만 야시장 상인들의 배째라식 영업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23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유지 18곳에 향토 음식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장사를 한 주민은 단 한 곳에 불과했고요. 예. 광양시 이 같은 단속에 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들의 주장은 고령화로 인해 직접 부스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런 그러니까 주장을 땅 펴고 주인이 있는데요. 직접 뭐 음식점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거 임대를 내주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예. 주장을 펴고 있는데 아무튼 야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광양시는 지난해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예. 이미 수차례 직접 운영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바가지 야시장을 방관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거였거든요. 예. 지난해에는 야시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상인과 외부인 등 37명을 식품위생법, 건축법, 농지법 등 위반 혐의로 그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벌금을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물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거의가 대부분이 외지인들이고 지역 사람들은 한두 명의 정도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 광양시는 좀 강경 대응을 하기도 방침을 세웠고요. 그래서 여기 단속에 앞서서 사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똑같이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아무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위생적인 식품업소 운영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또 찾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게 광양시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관련 뉴스입니다. 광양항을 오가는 선박이 점차 커지는 추세라고요. 더 많은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는 광양항에서 출발해 아프리카로 가는 항로에 24,000T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을 합니다. 예. MSC 선박은 다음 달 초 광양에서 출항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등을 거쳐 아프리카 가나, 토고로 항해를 하는데요. 예. 이후 MSC의 24,500TU급의 튀르키예, 테사 등이 아프리카 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MSC의 아프리카 항로는 광양항에서 2018년 기항한 뒤에 13,000TU, 16,000TU를 거쳐서 이제는 24,000TU급까지 선박들이 대용화됐는데요. 예. 또 광양항에서 미주, 유럽 등으로 향하는 원양 항로에 투입되는 선박도 점점 커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선박들이 오갈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광양항이 이렇게 큰 선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8,000TU급 이상 광양항 기항 선박은 2022년 247척에서 지난해 377척으로 53%가 늘었습니다. 예. 이런 선박 대형화 추세는 광양항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대형 선박의 원활한 접안을 위해 최적의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또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화 부두는 자동화 하역 장비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항만 인프라인데 초대형 선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자, 여수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이게 30년이 넘은 일입니다. 1980년대 매립 이후에 각종 행정 인허가 특혜부터 부동산 개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매립을 했던 삼부토건이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네, 맞습니다. 상포지구 기반시설 추진을 위해 수년째 삼부토건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여수시는 삼부토건의 향후 형벌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예. 삼부토건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 보전 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접수를 했고요.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서울회생법원이 서류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런 소식에 여수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함께 삼부토건과의 앞으로 소송 관련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의 기반시설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 두 차례 변론 외에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쟁점인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돌산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메운 택지 12만 7천 제곱미터를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후 준공 조건을 갖추지 못해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 토지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민선 6기 주철현 시장 시절이죠. 예. 토지 등록을 위한 인허가 조건들이 토지 소유주 변경으로 인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토지 개발 업체의 막대한 차익 실현과 특혜 의혹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상당히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됐던 토지가 2016년에 갑자기 허가된 배경을 두고 특혜 논란이 있었었죠. 특혜 의혹 외에도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법적 논란들이 이어져 왔었는데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은 여수시는 전남도와 협의 없이 전남도가 부여한 인가 조건을 변경했고 매립시 준공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우수관로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여수 상포지구 부당행정 행위가 적발됐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이후 뒤늦게 여수시는 2020년 개발업체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각하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후 소송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기반 시설을 추진하겠다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삼부토건이 회생 절차를 조치를 한 신청해버려서 거죠. 네, 그래서 해결 기미가 없이 수십 년째 지리한 법적 다툼만 이어지고 있는데 상포지구의 기반 시설 비용은 6년 전 1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무려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수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하루빨리 선박람회 주 행사장과 인접한 상포지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예. 삼부토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 회생 절차 진행에 나서면서 여수시는 아무튼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의 장기화에다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지역 경제에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판 보릿고개다 이런 위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위기 대응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하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수 지역 경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여수판 보릿고개 이런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현재 여수 지역 경기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듯이 여수 경제 주축인 여수과 산단이 유사일에 최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또 중국의 자금률 상승, 또 제품의 공급 과잉과 또 국제 유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이축과 생산량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단인 여수는 그만큼 산단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이러한 석유화학 산업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지역 경제에도 위기감이 돌고 있는데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시기고 이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수 지역경제 위기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수 국가산단의 실적 악화입니다. 이 국가산단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여타 다른 업종보다 단일 라프다 분해 공정에 주력하는 사업장들의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일명 석유화학의 빅4로 불리는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등 대기업이 수천억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작년 3분기 기준 누적 영업 손실은 5천억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이 빨간불 경고등은 사실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대비하는 것 너무 늦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는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예견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석유화학 제품 작업률이 100%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중동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면서 굳이 우리나라 제품을 역수입할 필요가 없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현실이 또 이러한 국내 이익을 앞당겨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안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주장에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신성장 산업 미래 먹거리를 개척등과 발굴을 게을리하는 각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이번 5분 발언에서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보다는 국회의원을 대변하거나 밥그릇 싸움에 몰두했다라고 하시면서 지역 정치권 책임론도 꺼내 드셨습니다. 이건 정확히 누구를 향한 비판이었나요? 이건 꼭 누구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특정인을 지칭하기보다는 예. 지역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회를 향한 비판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정치권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3년 통합 이후 각과 을로 분열된 갈등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또 우리 시의회도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을 대변하거나 또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여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 점 한 점 역시 지역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데 대해서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또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촉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산업이 여수의 주력 산업인데 예. 산업 경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여수 지역 경제 전체가 지금 불황을 맞고 있고 네. 특히 우리 서민 경제 영재 상인까지 비롯해서 많은 시민께서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과 또 우리 시민 또 지역사회 또 기업들 모두가 지금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게 뭐 능사는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라고 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급성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위기 대응 지정을 통해서 정부 도움을 받아서 자생력을 갖추게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저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여수 경제가 지금 산업 구조가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정부 지원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찾는 일이 또한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예.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만의 대책을 좀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여수만의 특단의 맞춤형 대책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 다른 지역과 틀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 정유 석유화학 산업, 중화학공업 등 산업 전체가 이렇게 조건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불황이 업종별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예. 우리는 단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특히 제품에 있어도 우리는 석유화학 제품에서 범용 제품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요? 범용 제품이 일반적인 범용, 예. 제품으로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스페셜 시티라든가 지금 말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생산을 전환을 해야 되고 또 미래 산업 발굴을 서둘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던 그 5분 발언 보니까 인근 도시의 상황하고도 좀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요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근 지역에는 뭐 항공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데이터 뭐 산업이라든가 여기에 음. 지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여수는 큰 울타리 한금알을 낳는 거이라는 우리 석유 제품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일단 정치권은 어떤 것부터 좀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이기 대응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예.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사업도 지금 다배나 지금 다각도로 좀 검토해야 되고요. 예.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앞으로 지금 해상 풍력 집저가 단지도 조성되기 때문에 예. 해상 풍력에 대한 연간 단지 조성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도 있고요. 고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공장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예. 또 각종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사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지식산업과 더불어서 우리는 해양 관광과 해양 레저, 마이스, 실버 산업 등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발굴 유치에 의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좀 펼쳐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지역화폐 발행을 또 확대 적용한다든가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도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여수만의 맞춤형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만큼 여수가 지금 위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지역 정치권에 또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네. 또 힘들더라도 기업에서는 자구책을 만들어내고 또 예. 플랜을 제시하고 또 지역에서는 또 응원도 해야 되고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 등도 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 등 또 중견기업을 지금보다도 더 자금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지역사회에서 힘을 내라는 응원도 메시지도 좀 필요하고요. 예. 이는 우리 중소 중국 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위한 길이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의 길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역 경제 또 우리 회복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시의회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아니죠. 이번 주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한 3주 만인가? 네, 좀 자주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더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많이 해서요. 네. 예, 오랜만에 만난 유민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지역의 미분양 사태 관련 내용 취재하셨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에 정부가 대응을 내놨는데요. 그 전에 일단 지금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인 이 악성 미분양 어떤 걸 의미하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무서운데요. 좀 악성 종양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요. 해서 예. 일단 악성 미분양은 이 미분양인데 준공 후 미분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준공됐는데 분양이 안 된 거. 그렇죠. 이제 아파트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미분양인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상품성이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악성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제 악성 미분양, 이제 준공 미분양인 거죠. 예. 일단 뭐 중도금 무이자나 뭐 분양가 할인 이제 각종 혜택을 줘도 털어내기 어려워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가 있고요. 이게 좀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전남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12월 말 기준
2,450가구가 준공후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남에서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국으로 따지면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고 또 이게 급증한 게 또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치거든요. 와. 그렇기도 하고 이 준공후 미분양 가운데 또 절반은 또 우리 지역 동부권인 광양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음은 여수시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연말 연초 순천에서 이 새 아파트 단지 3곳이 분양했는데 예. 전부 다 이제 1순위 그 자격 1순위 청약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예. 이게 계약이 안 되면 미분양 통계로 잡히게 되고 또 이게 준공한 다음에도 안 되면 또 준공후 미분양이 되겠죠. 아하,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많은 아파트가 좀 생겼다라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준공후 미분양이 늘면 그만큼 이제 우리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됐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예. 지표고요. 일단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면 분양을 해서 돈을 걷고 다시 이제 대금을 이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그 아파트 업계가 돌아가는 건데 이 집을 다 팔지 못하면 이 건설사나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지역으로 낙인 찍히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없으니 고용 창출도 안 되고 또 그만큼 소비에도 영향을 줘서 이런 미분양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뭐 아파트를 지어도 어차피 분양이 안 된다 이런 뭐 낙인 같은 것들이 찍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자들이 주저하겠죠. 이게 성과들을 보고 이제 좀 사업성이 있다 판단하고 들어올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줄 겁니다. 예, 또 앞서서 뭐 건설사가 이 미수금 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나왔고요.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겠다고 일주일 전쯤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네, 일단 대책 이름이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입니다. 예.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다 내놨는데 역시 뭐 가장 눈길을 끈 거는 이 LH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지방에서 3,000가구를 사들여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난 2010년 이후에 다시 부활한 정책입니다. 예. 또 그 외에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우리 대출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 또 지역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주하고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LH가 3,000가구를 사들인다는 것은 미분양 주택에 국민 세금을 들여서 이제 이 주택을 사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6년 정도 임대를 주고 분양 전환을 하면 다시 돈을 회수하겠다는 건데 예. 만약에 또 그때 가서 안 팔리면 그러게요. 또 LH가 손해를 떠안는 거겠죠. 이게 뭐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지금 이 침체를 좀 해소할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정부가 밝힌 게 말씀드린 그래서 3,000가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방에가 준공후 미분양 17,000가구가 있어서 이걸 또 시도별로 나누면 또 300에서 500가구 정도 될 텐데 효과가 미미할 거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또 LH 방침이 이제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매입할 건데 이걸 또 건설사들이 얼마나 또 응하느냐 이런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남아있는 미분양 가구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사는 거고 그마저도 70%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산다고 했을 때 건설사가 응해 줄 것인가 이 문제 또한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반응이 싸늘한 상황인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나요? 각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네,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뭐 이런 대책이라도 발표했다는 건 업계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뭐 세제나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없으면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이제 전문가들 지적이 좀 나왔는데요. 예. 오늘 제가 좀 취재를 하면서 아파트 분양 홍보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뭐 대책 뭐 발표는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크게 뭐 반응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좀 위축된 것 같고 일단 대출을 받으려면 내 소득 기준이 정말 까다롭게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예. 이걸 뭐 좀 그 용어로 표현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완화돼야지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이 좀 빠졌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펼쳐도 어차피 대출 규제가 까다롭게 남아 있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좀 해
줬던 것 같고 뭐 LH에 오히려 좀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걸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는 LH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워낙 심각하니까 정부도 뭐 대책을 한번 내놓고 좀 시장 반응을 좀 봐야겠죠. 예, 이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만인 만큼 좀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또 추가로 내놓고 있는지 또 이런 반응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급증한 거잖아요. 이제 중공 미분양이요.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이제 뭐 딱히 이렇게 뭐 지자체가 나서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정부 관계자들 통해서 뭐 좀 세제 혜택을 더 주거나 뭐 이렇게 좀 완화를 좀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광양시 같은 경우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면 이제 분양 절차를 좀 까다롭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미분양이 심한 지역에서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조율하는 방법 등으로 이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이 네, 분양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게 오히려 도움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지금 뭐 미분양이 또 있는데 이걸 또 갑자기 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새 아파트를 하면 이게 또 중첩이 되고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새 아파트가 몰려서 새로 지어지지 않도록 좀 조율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분양 사태, 특히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네, 이게 이 내용은 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내일 보도가 될 리포트 내용도 잠깐 좀 알려주시죠. 풀어주시죠. 네, 전남이 이제 학교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문 닫는 학교도 많고 폐교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타개 좀 하기 위해서 이 전남도가 해외에서 인재를 초청해서 전남에서 이제 길러보겠다. 3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보겠다. 이런 제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7명의 학생들이 이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바 등 5개국에서 왔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2주 동안 이제 여수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이 전남의 말산업, 뭐 수산, 생명과학, 직업계 고등학교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화 적응하는 게 가장 큰 숙제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동안 이제 여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전남도는 이들의 정착과 취업까지 도와서 이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로 길러내보겠다 이런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 해외 인재 유치 사업과 더불어서 강진에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도 개교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이 AI, 뭐 엔지니어, 뭐 선장까지 꿈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주로 어디서 온 친구들이던가요? 네,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씀드린 것처럼 5개국에서 이제 왔고 당연히 다 선발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거쳐서 우수한 인재들이 왔습니다. 다들 좀 순수하고 열정이 있어 보여서 이 낯선 타국에서 이제 3년 동안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좀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적응해서 좀 더 오래오래 좀 남아있으면 더 좋고요. 네, 지역에 이바지한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밤 유민호 기자가 직접 진행하는 여수 MBC 뉴스데스크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기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 관광도시라는 여수의 관광객이 점차 좀 감소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낭만포차마저도 손님이 줄어들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부터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여수 관광지가 텅 비어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평소 교통 혼잡과 인파로 가득했던 해양공원이나 돌산, 오동도 등도 이제는 너무나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런 여파는 관광객의 필수 코스였던 낭만포차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다른 지역에서 지인들이 일단 오게 되면은 해양공원, 뭐 이순신 광장, 낭만포차를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가기 전부터 좀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놀랄 정도로 지금 한산한 상태라고요. 네, 여수 시민들이 주말에는 가기를 좀 꺼려했던 해양공원 일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한산해졌는데요. 저도 지인들이 오면
해안권을 가볼까? 낭만포차를 가볼까? 하지만 사람 너무 많을 거야. 맞아요. 가지 말자. 뭐 맞아요. 이랬거든요. 예.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는데 예상외로 사람이 많이 그러게요,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렇군요. 특히 낭만포차가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지난해 오락가락했던 날씨들이 낭만포차로 향하는 발길을 끊기게 했습니다. 어허. 이로 인해 낭만포차는 활력을 잃었는데요. 이 찾아오는 손님이 줄면서 대부분의 낭만포차는 수익이 감소하고 겨우 버틴 실정이 됐습니다. 벌써 9년째를 맡고 있는 낭만포차는 여수를 대표하는 밤바다 관광지였지만 이제는 낭만으로만은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설들이 현지 실정이나 환경에 맞지 않아서 손님들이 감소하면서 낭만포차 운영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낭만포차를 운영했던 운영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성수기 장사를 보고 하는 건 너무 덥고 냉난방도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유독 인구 자체가 너무 적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있어도 앞에서 버스킹 하는 걸 구경한 다음에 한가 시원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들어보니까 그 전기수에 비해서 3분의 1을 토박났다 하더라고요. 평균 에버러지가 그런 거고, 안 되는 집은 진짜 하루에 한 팀도 못 받고 가는 팀들도 있거든요. 네, 날씨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근데 날씨 영향에서 이제 문을 못 열어서 매출이 빵이다. 이거 이상이 게 찌나 전복 이렇게 쓰게 되면 생물 아이들은 다 죽어갑니다. 저희는 문을 못 열면요. 저희가 산 재료에도 손실이 있는 거죠. 네, 작년에 낭만포차를 운영하고 이제는 운영을 그만둔 운영자의 얘기였습니다. 낭만포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바닷바람 때문에 춥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미리 좀 개선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낭만포차가 좀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네, 낭만포차가 여수를 대표하는 밤바다 코스가 되면서 한때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테이블 더 많을 정도인데요. 지역 환경을 고려하고 주위 관광지를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낭만과 포차라는 단어에 갇혀서 새로운 탈바꿈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 낭만포차 8기 운영자가 내일까지 운영을 하고 한 달 뒤에 새로운 운영자들이 이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해요. 네. 여수시에서도 새로운 운영자들이 오는 만큼 또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듯 싶은데요. 네, 현재 일부 낭만포차는요 폐업을 한 상태고 일부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운영을 위한 개선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여수시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에 가장 어려움이었던 더위와 추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냉담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로 다시 한번 여수 대표 관광지 위상을 되찾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 김희정 팀장 인터뷰입니다. 이제 포차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서 운영진과 논의를 통해 3월 한 달을 임시 휴무로 정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고정식 컨테이너 및 천막 포차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정 기간이 이제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컨테이너 보수하고 이제 일부 천막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또 둘째는 포차 내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작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9월 말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이용객도 많이 줄었고 또 포차 매출 실적도 상당히 감소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폭염 및 한파 대비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을 맞이해가지고 이용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제 여수 밤바다라는 낭만, 감성 느낌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낭만포차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낭만포차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개강을 코앞에 두고 의료계의 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가능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 간담회에서 의대생이 다음 달 복귀하고 대학이 요구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뭐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 여지를 일단 주기는 했는데 네. 일단 1년 넘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 또한 가중되는 상황인데 현재 정부가 정원 동결을 거론했다는 것은 일단 좀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다급한 정부의 마음과 달리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참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입장이 의료계를 향한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의료계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 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어제 교육부가 2사, 2호 학번 의대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먼저 내놓은 후에 내년 정원 등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동이 없다라는 말로 정부의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의대 교육 종합 대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작년 그리고 올해 입학을 할 의대생들의 교육부터 어떻게 할지를 그쵸. 정하고 그다음 내년 정원을 얘기해야 되지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지금 교육부터 신경을 좀 써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없이 계획도 없이 단순히 그냥 정원 수만 지금 조정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에도 현재까지 의료계에서는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증원 동결을 두고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 양 부처 간의 엇갈린 입장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막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 교육부가 의견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 복지부는 교육부와 달리 의료 인력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정원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방금 교육부 장관은 정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지부는 이 추계위를 통해서 정원을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된 이런 기관 같은 거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추계위원회를 이 복지부의 산하 기관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의료계가 이 추계위만큼 좀 독립성을 좀 가져가자. 추계위의 인원들을 좀 의료계 인원들로 좀 채워달라 이런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로 추계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정된 법안을 오늘 오후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를 통해 결정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확정할지 뭐 어떻게 결정할지 아직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니 추계위를 만들어 놨으면 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 권한까지 주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하나도 결정된 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뭐 저도 사실 보면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혼란스럽고 이걸 보시는 시민들도 사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만약 의대 정원이 동결이 된다면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대 신설 그리고 또 정원 배정 이런 것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에서는 공동의대 설립 문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아직도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 정해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개강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의료 치료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 의대 신입생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모두가 지금 다 힘든 상황인데 오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강인원 씨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비도 곡은 안 오는데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 곡은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의정 갈등이 지금 현재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더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걱정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좀 갈등이 해결돼야 하는데요. 의정 갈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음악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이 김진호 아나운서의 이번 주 이 노래 코너는 마지막 시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 길지 않았는데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저의 이번 주 이 노래는 이제 끝이 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코너로
돌아올 예. 예정입니다. 더 멋진 활약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강인원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들으시면서 김진우 아나운서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27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